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은 뜬금없을지 모르겠는데 포토샵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드로잉한 소스를 쓸 스캐닝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포토샵은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그리기 전에 혹은 다이렉트로 타블렛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작업한 것들을 디지털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스캔 부분을 봅시다. 자, 여기는 지금 앱슨 스캔이라고 되어 있는데 앱슨 스캔 말고도 여러분들 각자 집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 학교에 여러분들 1학년 실기실에 있는 스캐너들도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모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그렇죠, 프로페셔널 모드로 들어가야 되겠죠. 아마 대부분 조금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이 메뉴들은 비슷할 겁니다. 프로페셔널 모드에서 사용자 이름, 현재 내 설정을 저장해 두면 언제든지 꺼내줄 수가 있겠죠. 반사 문서 형식이죠. 필름은 지금 쓰이지 않는 옛날 방식의 그 네거티브 형식의 투명한 것들입니다. 근데 투명한 게 아니라 빛을 반사시키는 종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서 공급 방법은 평판이겠죠. 자동 급지 장치가 없으니까 노출에 대한 것. 만약 문서는 문서겠지만 보통은 사진 형식으로 받겠죠. 자, 그리고 이미지 형식은 디폴트 기본적인 방법이 24비트 컬러입니다. 부드러운 컬러 혹은 24비트 컬러. 부드러운 컬러는 훨씬 더 용량이 커지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해상도 있죠. 해상도는 그렇죠. 300 이상. 400도 괜찮습니다. 300 이상으로 출력할 수 있는 용도의 화질 좋은 DPI. DPI는 뭐라고 했죠? 도트 퍼 인치. 1인치당 도트의 크기입니다. 문서 크기, 해상도랑 달리 문서 크기는 21에 29. 자, 이거 첫 시간에 얘기한 적 있죠? 21에 29는 뭘까요? 21cm에 29. 그렇죠. A4 용지. 지금 디폴트가 A4 용지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조정 밑에 보면 아직 배우지 않은 묘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미리 보기 클릭해 봅시다. 지금 여기 사이버 강좌를 만들고 있는 곳에 스캐너에 그림을 미리 보기. 스캔 받는 게 아니라 미리 보는 거죠. 미리 어떤 형태의 문서인지, 그림인지 스캐너에서 미리 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작권에 문제 없는 이미지예요. 예. 초등학교 1학년생의 글 만화입니다. 자, 여기 미리 보기를 열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조절해주는 부분들이 이 레벨입니다. 영어로 막대 그래프 추정 레벨. 이건 나중에 포토샵에서도 배우게 되겠지만 흰 부분은 더 희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조절해 줄 수가 있죠. 자, 근데 초기화를 누르면 언제든지 원상태로 됩니다. 이게 그렇게 그닥 효용이 없는 게 포토샵에서 또 나중에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명도, 채도, 대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프로페셔널 모드가 되겠죠. 그리고 환경 설정 한번 볼까요? 환경 설정에서는 컬러나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이 DPI입니다. DPI만 어느 정도 300 이상으로 확보가 되면 그 이후에 스캔받은 소스를 가지고 포토샵에서 얼마든지 이후 조정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요즘에는 이 300 이상이 거의 디폴트 스캐너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해상도를 높게 받는 스캐너들은 엄청난 고가의 일반인들이 구입하기 힘들었지만 요즘에는 복합기라든지 뭐 판촉물로 나눠주는 스캐너도 보통 300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쇄나 혹은 극장용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상향 평준화되어 있죠. 아무튼 300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어디다 넣을 건지죠. 자, 문서 형식은 사진이 아니 사진 안에다 넣는데 기타를 누르게 되면 내가 직접 문서를 넣을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아마 대부분 똑같이 이렇게 스캔 받는 이미지를 어디다 넣을 건지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사진이란 폴더 안에 사이버 강좌, 사이버 클래스의 1이라는 폴더 안에 집어넣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파일 이름과 시작 번호. 여러 장을 할 경우에 뭐 넘버링이 다른 식으로 되겠죠. 혹은 여기다 뭐 다른 이름을 정해줘도 될 것이고. 이미지 형식 JPG. 자,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죠. JPG, 비트맵, PDF 여러 가지가 TIF 있어요. 보통은 JPG로 많이 받겠죠. 옵션 봤더니 품질에 대한 것도 조정해 줄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고품질로 받겠습니다. 확인. 용량이 크겠죠. 밑에는 한글로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확인했습니다. 자, 300 dpi의 고품질로 하면 스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스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죠. 확인하면 이 고품질로서 스캔을 받으면 스캐너 자체의 성능에 따라서 시간이 뭐 많이들 다릅니다. 꽤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A3 사이즈 스캔이 가능한 경우에는 A3 사이즈는 당연히 스캔을 받는데 또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겠죠. 정 스캐너가 없을 경우에 내가 급하게 드로잉한 걸 컴퓨터에 집어넣을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대부분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면 되겠죠. 네. 그러면 쉽게 뭐 작업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스캔이 되는 걸 봅시다. 되는 걸 확인해 봅시다. 사진 사이버 클래스 1번 안에 방금 스캔 받은 IMG 001이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 1학년생의 드로잉이 스캔이 됐습니다. 그쵸? 자, RC로 확인을 했고요. 스캔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저장 위치와 저장 이름의 넘버링, 뭐 이럴 때 언더바를 하나 해주면 언더바 001, 002, 003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JPG, 같은 JPG더라도 이 품질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죠. DPI라고 했죠. 300 이상으로 항상 설정해 주는 것. 나중에 포토샵의 애드저스트먼트나 커브 이런 것들을 배우면 여기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포토샵에서 색 보정하는 부분 다음 주쯤에 아니면 요번 주 이 다음 차시쯤에 색 보정에 대해서 배우면 얼마든지 이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소스를 정리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소스를 잘 받아왔죠? 포토샵에서 불러와야 되겠죠. 오픈. 방금 스캔 받은 IMG 001이라는 드로잉 소스를 불러왔습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에서 사이즈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픽셀이 250, 3509 충분히 300 이상 레졸루션으로 출력을 해도 무리가 없겠죠. 거기다 A4 사이즈, 도큐멘트, 인쇄 사이즈는 A4 사이즈입니다. 확대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더하기. 네, 화질이 아주 좋죠? 그렇죠? 지금 내비게이션 윈도우 내비게이터 열어보면 지금 요 빨간 영역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300dpi의 고화질이 JPEG이긴 하지만 얼마나 화질이 좋은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해줄 게 뭘까요? 스캔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채색을 하더라도 이 라인을 분리한 이후에 채색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닥에 하얀색 이미지 혹은 컬러를 집어넣을 판이 있고 투명한 종이 위에 이 라인만 있는 겁니다. 그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요번 지금 차시 그리고 다음 차시까지 여러분들이랑 천천히 진행할 텐데 중간중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외워두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1학기 때 다른 과제를 할 때도 충분히 쓰여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적어 놓거나 반복해서 시청을 해서 여러분들 방법으로 익숙하게 해 두십시오. 자, 일단 스캔을 받았을 때 제일 처음 해줄게 이미지에 대한 풀다운 메뉴에 Adjustment 색 보정이 있습니다. Adjustment 한글로는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Adjustment에 레벨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레벨. 그럼 아까 스캔 받을 때 그 이미지랑 상당히 비슷하죠? 이건 약간의 소스를 단순화시키는 거죠. 스캔 받은 부분은 좀 더 진하게, 그리고 잡티가 없어지게 하얀 부분은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가장 알맞은 정도로 조절을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컨트롤 더하기 확대해서 여기서 한번 찍어봅시다. 브러쉬, 나중에 브러쉬에 대해서 한 클래스를 하려겠지만 컨트롤 B 브러쉬에 이 foreground 컬러, background 컬러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그렇죠. 디폴트 foreground and background 컬러, 이건 디폴트 원래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foreground 컬러는 블랙, 클릭하면 백그라운드는 화이트. 이게 항상 다른 어떤 색을 찍어 놨더라도 foreground, 백그라운드 어떤 색으로 작업하다가도 디폴트 값으로 얘를 클릭하면 언제든지 블랙 앤 화이트로 바뀝니다. 그 옆에 스위치 창이 있죠. 스위치 foreground 앤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를 바꾼다는 거예요. 단축키는 X. 이것도 많이 씁니다. X를 누르면 바뀌죠. 그래서 포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로 만들고 브러쉬 창을 이용해서 브러쉬를 이용해서 클린업을 시켜줍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수업을 자세하게 할 겁니다. 브러쉬 사이즈 크기를 조절하는 건 여기 있죠. 이게 사이즈 조절인데 보통은 이렇게 작업하지 않죠. 대괄호, 소괄호, 대괄호를 가지고 단축키를 이용하겠죠. 뭐 이렇게 간략한 클린업들을 해줄 수가 있겠죠. 선을 분리하기 전에 작가의 의도를 무시하는 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작가가 일부러 이렇게 라인을 벗어난 걸 수도 있으니까. 그쵸? 자, 혹은 X를 눌러서 블랙으로 바꿔서 브러쉬도 원하는 이미지로 해서 뭐 굳이 하자면 이렇게 클린업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타블렛을 이용하면 훨씬 더 잘 클린업을 할 수가 있겠죠? 간략하게 이렇게 클린업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툴들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되면 클린업을 여러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지금 차시는 여기까지. 스캔을 받아서 소스를 정리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네, 다음 차시 때 또 선을 분리하는 것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